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많은 우리 취준생 분들이 그 금융권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증기금 이런 쪽은 굉장히 취약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이런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기관들에서 준비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많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증기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스펙인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금융권 취업을 준비이신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나도 보증기금이라는 데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일할 수도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할 텐데, 바로 그 시선을 집중해 주시고 오늘 재미있게 한번 우리가 기술보증기금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면접 기출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차트를 보면요, 기관 소개가 있죠. 그래서 기관 소개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일반 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기관 설립일은요 1989년 4월 1일 이렇게 돼 있고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설립 근거가 돼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찾아보면은요, 설립 목적이 이렇게 나오죠. 제1조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술보증기금의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공급하는, 그래서 원활하게 하게끔, 이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보증의 설립 근거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무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사실 금융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주무기관이 변경이 됐죠. 왜냐하면 조금 더 창업 생태계라든지 기업의 기술을 보증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에 써져 있듯이 신기술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주무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소재지는 부산에 있습니다. 자, 일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어떤 CI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기술보증기관에서는요, 이 의미를 굉장히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CI 부분에 함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술보증기금 우리 CI 금방 보이죠? 요거 한번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라이트 그린이죠. 정사각형 초록색 보이시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정확, 공정, 투명하게 평가하고 인증함을 상징하여 아울러 동반자가 되어서 기업을 푸른 잔디와 같이 푸르게 키워나가겠다는 그린필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저 초록색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들어갈 회사니까. 자, 또한 녹색의 신호등처럼 중소기업이 언제나 멈추지 않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지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굉장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준비진님께서는요, 자, 기술보증기금 크게 보여요. 거기서 뭐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막 선물 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자, CI가 나오는데요. 뭐가 눈에 보이시나요? 자, 좀 더 한번 확대해 볼까요? 보이세요, 혹시? 그렇죠. K에 1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이게 진짜 숫자 1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세히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에서는요, 이거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거를 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렇죠. 면접 때 굉장히 유쾌하게 내가 이런 것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자, 1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K의 1은 퍼스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1등 기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말로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K에 드는 1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기술보증기금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것. 이런 의미가 담고 있다는 모르면 안 되겠죠. 아는 사람만 알아요, 사실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세계 1등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는 고객 기업을. 그래서 1이라는 의미, 이거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기능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기금의 어떤 공공기관은요, 뭐 매출, 뭐 영업이익 솔직히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금의 어떤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이 기금이 뭐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내고 이건 솔직히 중요치 않아요. 실제로 면접장에 가시면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좀 이따 면접 기출을 보겠지만은 이미 면접에서 질문으로 났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보증 대위 변제를 하죠. 사업기간은요,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지원한 기업, 그죠?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러니까 못 갚았을 경우 기금이 이제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죠. 대위 변제해 주는 거죠. 이러한 기능이 바로 보증기금의 핵심 기능입니다. 보증을 서둔다는 거죠. 왜 보증을 쓸까요? 왜 보증기금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기술력도 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네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노크를 합니다. 저기요, 저 이렇게 기술도 있고요. 나 이렇게 기술력도 있고 인증도 받았고 이렇게 막 앞으로 좀만 도와주시면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은행권에서는 듣보잡인 거죠. 전혀 듣지 못한 기업이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인 데리고 와. 아니면 담보가 뭐 있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뭐래요?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보증 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증을 받고 시중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은행권에서는 보증을 잡잖아요. 보증기금에서 이미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대위 변제를 기술보증비에서 대주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이 핵심 기능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투자를 한다. 이게 5년 때부터 2005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금은 투자 수익을 통해 신규 보증 여력,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무슨 얘기예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뭐한다? 보증과 연계해서 직접 투자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연관선에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상권을 관리합니다. 8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죠. 대위 변제 후, 그렇죠. 대신 갚았어요. 이후 구상 채권 및 상각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소송 및 경매 등의 법적 정찰을 통해 채권 확보, 유지 및 회수 등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적인 성격을 지출한다. 무슨 얘기예요? 뭐냐면은 대신 갚았잖아요.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구상권이 뭐예요? 내가 대신 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 채권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가져야 되겠어. 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상권을 충분히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다. 그래서 가압류도 걸고 가처분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러한 관리를
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취지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평가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증이잖아요. 보증. 그러다 보니까 보증을 할 때요. 과연 이 기술이 우리나라 경제에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업 전반에 정말로 도움되는 기술이야? 정말 이 회사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어? 보증을 쓰기에 앞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 투자 융자 등의 기원 지원 및 금융 지원 및 기업 기술인 등의 평가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실 기술 보증 기금만큼 정말로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로 팩트 있게 정말 분석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이 정말로 필요한 기술인지 기술 평가를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술 경영 지도도 하죠. 이거는 13년대부터 굉장히 최근 때부터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자, 볼까요? 성장 단계별 기술 창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위기 관리 능력 강화 등 경영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이거 왜 기술 경영 지도를 왜 할까요? 아니, 평가하고 뭐 말 그대로 보증 서는 데에서 야, 내내 어떤 창업자들이나 예비 창업자의 기술 경영 지도를 하는데요. 컨설팅까지 해준대요. 왜 그럴까요? 보증을 서줬으면 사실 이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그분들이 꿨던 돈을 잘 갚아 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요. 실제적으로 경영 지도를 함으로써 그 기업이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아까 설명드렸죠? 이 주무부서가 어디라고요? 중기부죠. 말씀드렸잖아요. 중기부예요. 중기부의 역할은 뭐예요? 벤처 투자, 벤처 활성화, 창업자 양성. 이해되세요? 왜 이게 기술보증기금이 왜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넘어온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맥락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영을 지도해주고요. 경영을 이끌어주고요. 컨설팅도 해주고요. 왜? 중소벤처기업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창업자를 양성하고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주무부서가 바뀌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6번째 보증료 환급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보증기한 전 상환. 그렇죠.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데요. 뭐 사업이 잘 되셨나 봐. 아니면은 회사가 너무 크게 성장한 거죠. 이미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상환에 중도 상환하는 거죠. 기금의 보증 채무가 소멸한 경우 선치한 보증료 중 보증 해지일 2길 이후의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이제는 환급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는 다 갚았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목적은요. 이렇게 하는 일은요.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 내가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겠다. 이 기관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기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략 목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전략 목표로 잡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4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자, 지금의 정부, 그다음에 앞으로의 또 정부도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지금? 그렇죠.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청년 실업이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요.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보증기금의 전략적 목표가 첫 번째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무슨 보증기금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뭐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산하다. 주무부서가 어디다. 중소벤처기업부다. 아시겠죠? 자, 혁신 창업 및 성장 촉진 지원한다. 그죠?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한다, 고용 창출 기업 패키지 지원한다, 지식 문화 산업 지원 강화한다. 어디와 맞물려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랑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은 있어요. 사실 그 보증기금이 꼭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하는 일이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보시면은 약간 그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이슈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하지만은 뭐 워낙 기관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중복되지만은 찾아가려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기술보증기금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 있겠죠. 그중 하나가 이런 거다. 일자리 창출 지원이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나 면접장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어떤 주요 사업의 전략적 목표는 뭐냐, 아니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다면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 취업을 준비해 주신 분들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말 그대로 중기부 밑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원 목표, 전략적 목표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는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나왔네요. 4차 산업혁명 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진짜 4차 산업혁명은요. 어떤 일을 하네, 어떤 섹터든 간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은행 아니면 제조, 선박, 항공 4차 산업은 안 들어간 데가 없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기금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 중소벤처기업 R&D 사업 지원하겠다. 그죠? R&D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보증을 서줘야 되겠죠. 미래형 신산업 육성하겠다. 기술산업 융합 활성화하겠다. 네트워크 협력 지원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전략적 목표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거구나. 세 번째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한다.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하죠. 왜냐하면 기술평가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로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정말로 지원해줘도 되는, 정말 내가 보증을 서줘도 되는 기술이야?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 그렇죠? 이후 기후 에너지 산업 지원 강화하겠다. 기술 벤처기업 성장 환경 조성하겠다. 사업형 공사 체제로 전환하겠다. 여기서 제가 별표 3개 드릴게요. 이거 사업형 공사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거 제가 별표 3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슈예요. 지금 기술보증기금이 어떤 이슈냐면 지금은 공공기관입니다. 기금이에요. 기금. 그런데 지금 이 기술보증기금의 이슈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주식회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사로 바꾸려고 그래요. 공사. 그러니까 기금이 아니라 이제는 공사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금이면요. 보증기금은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역할에. 왜냐하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말 그대로 보증사업의 굉장히 주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잖아요. 중기부 밑에 있다. 주무부서가 중기벤처기업부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창업을 양성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 그런데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는 뭐가 해야 돼요? 보증기금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처럼 뭔가 기금으로서의 역할 아니면 창업 투자에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거를 공사체제로 바꾸려고 그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공사체제로 되면 뭐가 돼요? 잉여금이란 생기죠.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예요? 벤처 투자 가는 거죠. 실리콘밸리가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창업 투자, 벤처 투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창업자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죠. 그래서 지금 사업형 공사체제로의 전환을 굉장히 주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 지금 공사체제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면접장 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공사체제 안 돼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 목표에까지 써놨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고객 중심이죠. 이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고객 중심 경영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전략 목표에 꼭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전략 목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 목표 갈까요? 이거는요. 한번 홈페이지 가보시거나 감사 자료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 보시면
기술보증기금 뭐 나오고요. 여기서 이것만 볼게요. 이게 네 가지의 핵심 어떤 역량이 있는데 기술 진화, 창의, 조화 이런 부분이 있다. 최고의 뭐 기술 금융 종합 기관으로서 위상 정립하고 기금의 정책성 확립한다. 이 네 가지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핵심 가치 네 가지. 그래서 혹시나 솔직히 면접장에서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해? 이건 안 나와요, 사실. 예, 뭐 말 그대로 그 짧은 시간에 말 그대로 무슨 뭐 암기식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들어갈 회사잖아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예의상, 면접에 대한 예의상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다 해서 좀 가져와 봤으니까 기술 진화, 창의 조화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운영 좀 볼게요. 임직원수 가보니까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제가 그 임원은 뺐습니다. 임원은 굳이 넣을 필요 없어서 우리가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해서 임직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합친 총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18년도 1분기가 1,33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총계인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제가 꼭 희망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구나라는 사실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신규 채용 뭐 번호 제가 뭐 이거 숫자 외우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화살표대로 뭐예요? 연도가 가면 갈수록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다. 특히 그 밑에 보면은 뭐예요? 청년 나오죠? 당연히 이제 신규 채용이다 보니까 청년 중심으로 이렇게 취업을 채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 계시고요. 직원 평균 보수 중요하겠죠. 평균 보수. 이게 굉장히 인터넷상 돌아가시면 불확실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알리오라고 공공기관의 공시 자료가 모아둔데 알리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알리오에서 감사 자료,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정규직 볼까요? 정규직 어떻게 됐나요? 18년도 예산으로 한번 볼까요? 예산으로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와. 8,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남성이 9천만 원이고 여성이 한 6,300만 원 정도의 어떤 연봉이 이렇게 평균 보수가 되어 있죠. 근데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남성이 연봉이 더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평균 근속 연수 한번 보시겠어요? 남성이 19년이에요. 근속 연수가. 그리고 여성이 9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저는 항상 공공기관을 항상 볼 때마다 물론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의 평균 근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편성 근속 연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하죠. 사실 뭐 가정 돌봐야 되고 아이 크면은 말 그대로 아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맞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회사를 근속 연수가 짧기 때문에 평균 연봉도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오래 다니면 당연히 이제는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성 이제 평균 연봉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모습들까지 좀 보자는 의미에서 좀 갖고 와봤고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황 알 수 있겠고 회사 개요 정리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그냥 기술보증기금. 자, 기술보증기금 딱 이러면 요것만 그냥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것만 알면 이게 제가 요약을 딱 해온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면접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요거 그대로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대로 읽으셔서 말 그대로 핵심적인 부분, 포인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굉장히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좀 정리되었으니까 화면 딱 멈추시거나 아니면은 스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캡처를 뜨시던 어떻게든 이 자료, 이 글을 잘 암기하셨다가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죠. 면접, 기출 면접 첫 번째.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일이 뭐니? 라고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6가지의 하는 일. 정리해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대외 변제한다. 중소기업 투자한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구상권 관리하고 기술평가하고 뭐 있나요? 경영지도하고 보증료 환급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출 면접 두 번째 이렇게 보세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대출 이렇게 있는데 먼저 그냥 우리가 이 가계대출에 대한 이슈는요 앞으로도 계속 화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가계부채가 지금 부실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수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제는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 나만의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는데, 자, 신용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신용대출의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2018년도 증가액이 6조 3천억 됐습니다. 총잔액이 202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실제. 근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풀이해 드릴게요. 왜 증가하고 있을까? 신용대출 증가는요, 인터넷 전문은행, 그렇죠. 인터넷 전문은행 튀어나와서 말 그대로 영업 확대와 생활자금 뭐 이런 것도 대출을 해줬고요. 사실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벽을 낮췄기 때문에 신용대출 늘어났죠. 또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시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전통적인 얘기죠. 굉장히 대금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었죠. 하지만 이게 이슈예요. 신 DTI, 신총부채 상환 비율의 시행에 따라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기본에 많은 투자자분께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빌려서 말 그대로 주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그 돈 갖고 또 사업자금을 쓰든 주식 투자를 하든 이런 속으로 썼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신 DTI가 튀어나옴으로 해서 뭐예요? 엄격해졌죠, 대출이.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리죠, 못 갖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다 넘어가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풍선 효과라 하죠. 한 곳을 쫙 잡았더니 풍선 하나 쫙 잡으면 위가 이렇게 부풀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또 잡으면 여기 밑에가 부풀어 오고.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 때문에 실제로 신용대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자, 그다음 전세자금 대출 이슈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공적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보증하기 때문에 부실성 위험은 크지 않죠. 하지만 점점적으로 이게 부실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알아야 됩니다. 한국은행에서요, 최근에 전세 가격이 20% 급락하면 7.1%의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못 돌려준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런 이슈도 좀 볼 필요 있겠죠. 자, 개인사업대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슈가 있죠.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걸쳐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요. 이 개인 사업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이 굉장히 많아졌죠.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 하라. 이제는 다주택자를 하라 해서 부동산 임대업 자금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뭐가 돼 있어요? 볼까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출도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계투자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이슈들만 좀 정리하면은 굉장히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는 면접장에 가서라든지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에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아시겠죠? 공공성이 핵심이라는 사실, 그다음에 보증의 의미, 이 역할 이런 것을 잘 알고 가셔갖고요. 성공 취업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